안녕. 오늘은 국어예술 0 뒷이야기를 해주려고 해. 국어예술 내가 1, 2에 대해서는 작년판에 전면 개정을 해서 내놓았는데 국어예술 0은 내가 이제 올해 전면 개정을 했단 말이야. 쓰다 보니까 독서편을 쓸 때 큰 문제가 터졌어. 왜냐하면 독해력 강화 도구 세 가지라고 해서 내가 2014년 12월에 내가 알고 있는 독해력과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이 책에 이미 다 써서 냈거든. 이거 쓸 때 뭐 미국 참고서도 보고 뭐 일본 참고서도 보고 이거를 막 이 수능 실정에 맞춰서 이렇게 막 정리해서 다 정리했단 말이야. 연습 문제도 한 단락 수준의 글부터 긴 글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다 써놨어, 저 책에. 그래서 이쪽이 쓸 말이 없는 거야, 국어에서 영어 쓰는데 정작. 그래서 내가 출판사에 이제 각 원고를 보낼 때 독해편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처리합시다 라고 메일을 보냈어. 독서와 관련된 내용은 내가 이미 기존에 출판해 놨던 이 독해력 도구 세 가지에 잘 써져 있으니 이 책을 참고하면 됩니다. 이렇게 써서 퉁치자 이렇게 내가 출판사에 보냈어. 결과가 어땠겠어?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히지. 왜냐하면 어쨌든 국어예술 0 이 책은 예비 고1, 예비 고2 주로 이 학생들이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생기초 다지기 위해서 보는데 그 책이라는 게 내적 완결성이 있어야지. 각 영역에 대한 게 다 소개가 되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원고를 쓰게 되었고 나의 음모는 그렇게 무참히 실패를 했어. 그래서 이제 원고를 쓰기 시작을 했어. 뭘 쓸까 고민하다가 하여튼 뭔가 막 엄청나게 막 써봤어. 이렇게 막 맨날 며칠 밤을 써서 열심히 써서 출판사에 보냈어.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지. 이렇게 의견을 이제 이것저것 주지.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하다가 의견 중에 하나가 좀 책이 어렵지 않나요? 예비 고1, 예비 고2 학생들 보기 좀 어렵지 않나요? 그제서야 나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원고를 보니까 나의 어떤 지적인 즐거움에 취해서 내가 막 만들긴 했는데 좀 어렵더라고. 이게 고등학교 1, 2학년 학생들이 처음 이걸 보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. 그래서 진짜 그때가 이제 원고 마감일이 이미 지난 시간이었고 이 출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다 뒤집었어. 다 뒤집고 죄송한데 제가 새로 쓰겠습니다 해갖고 서로 난리였지. 그냥 고민이 엄청 많았어. 이거 뭘 쓰지? 쓸 내용이 별로 없는데. 그때 내가 아주 재밌는 실험 결과가 하나 떠올랐다고. 내가 아이트래커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. 아마 대부분 못 들어봤겠지만 내가 심리학과 이제 대학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걸로 실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. 한국말로는 시선 추적기야. 시선 추적 장치. 안경 비슷한 걸 딱 쓰면은 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어떻게 움직이고 뭐 속도가 어떻고 시간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컴퓨터와 연동돼서 거기에 다 기록이 된다고. 이런 장치를 언제 쓸까 싶지만 제일 너희들이 많이 쓰는 그 결과물을 많이 보고 있는데 네이버 포털 화면이 몇 년 전에 이게 또 이것도 전면 개편된 거거든. 보면 그때 개편을 할 때 주요하게 쓰였던 자료 중에 하나가 실제 사용자들을 앉혀놓고 컴퓨터 화면에서 네이버 화면에서 시선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이런 것들 실제로 다 살펴본 거야. 뭐 감으로 때려잡는 게 아니라 실증적인 이런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해봤고 이제 그게 반영되어서 지금의 화면에 이르렀거든. 사용자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가고 자주 가는 이런 곳에 뭐가 있겠어? 모르긴 모르지만 아마 뭐 비싼 광고가 있겠지. 하여튼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적용이 된다고.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실험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독서하는 거에 대해서도 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,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이 시선 추적기 아이트래커를 쓰는데 아주 재밌는 연구가 뭐냐면은 두 개의 그룹이 있는 거야. 글을 아주 잘 읽는 그룹이 있고 글을 잘 못 읽는 미숙한 독자, 능숙한 독자가 있어. 그래서 똑같은 글에 대해서 같이 2번 읽게 시킨 거야. 2번씩. 그랬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. 글을 잘 못 읽는 미숙한 독자는 비슷해. 처음 읽으나, 2번 읽으나 그냥 비슷한 속도로 읽어. 비슷한 속도로 읽어. 그럼 글을 잘 읽는 능숙한 독자는 어떻게 읽느냐? 이게 되게 재밌는데 처음에 읽을 때는 중요한 문장, 중요한 부분에 시선이 좀 더 오래 머무르더래. 오래 머물러.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비교적 시선이 좀 덜 머무르는 거지. 뭐야?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시선에 머무는 게 시간이 다르구나.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떻느냐? 그때는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할 때 내가 깨달았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시선이 좀 더 오래 머무는 식으로 글을 읽더라.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.
여담이지만 글을 내 시험장에서 글을 읽다가 2번 읽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돼. 특히 어째 문제가 안 되냐면 우리가 당연히 글을 읽을 때 처음에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밖에 생각이 안 나고 너무 세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. 그런 내용 한 번에 쫙 읽자마자 머릿속에 탁 기억해서 문제를 쫙 푸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.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문제를 풀다가 그 부분을 물으면 그 부분으로 정확하게 핑 돌아갈 수 있으면 상관없어. 보통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그냥 처음부터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. 읽다가 문제를 풀다가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내가 알고만 있으면, 그리고 거기에 평 돌아갈 수만 있으면 다시 읽는 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. 하여튼 간에 우리 이렇게 능숙한 독자랑 미숙한 독자랑 비교해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나. 그냥 똑같은 속도로 읽는 사람이랑 중요한 부분에 처음에 시선을 좀 더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랑 차이가 있다고. 핵심은 뭐냐? 글을 잘 읽는 사람은 어떻게 글을 읽냐?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면서 읽는다는 거야. 그 능력이 핵심이구나.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능숙한 독자가 될 수 있는 아주 하나의 어떤 길이구나 싶어갖고. 그래서 이제 내 국어의 기술 이제 외전 독해력 도구 3가지에서 내가 쭉 내용을 읽다가 어떤 지침을 좀 뽑아냈어. 물론 저 책 읽으면 다 나오긴 하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뽑아낸 게 이제 284쪽에 독해 지침 7개, 크게 보면 7개고 뭐 세세하게 보면 좀 몇 개 더 되는데, 보면 다 이렇게 써 있어. 뭐 어디가 핵심이다, 어디에 주목한다, 무엇을 파악한다, 이러이러한 게 나오면 이런 걸 파악해라, 어디에 주목한다, 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. 그렇게 쓰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했듯이 능숙한 독자는 어디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. 너가 물론 이제 이걸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학생들 거고,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고민을 해도 돼요. 가르치시는 분들도 이걸 본다고 듣고 있는데, 가르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글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시선이 좀 더 오래 머무르지. 왜냐면 그 부분을 음미하고 기억하려고 하다 보니까, 이해하려고 조금 더 노력을 하고, 구체적인 사례는 휘리릭 있다 보니까 좀 천천히 읽게 되고. 하여튼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학생인 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충 읽는다고.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뭘 읽어도 이해가 안 가고 하니까 막 읽고 하니까 글을 잘 못 읽는 건데, 최대한 이 책의 어떤 지침들을 통해서 물론 문제나 지문이 쉬워. 어려운 건 1, 2에서 다 다루고 하거든. 이거 기초라서 내용이 쉽긴 하지만 정말로 너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, 글을 읽을 때 어디에 주목을 해서 여기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가,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지 구별할 수 있는 힘,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내가 전달해주고 싶어서 그거에 입각을 해서 원고를 통으로 새로 썼어. 그치? 원고 마감 기한을 지난 이후에, 원래 이 책이 한 달은 더 빨리 나올 수 있었는데 내가 원고를 뒤집고 하느라고 늦어졌더라. 책이 좀 늦어졌더라.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? 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너네들이 능숙한 독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하느라 그래서 좀 늦어졌구나. 이게 이 책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야. 물론 이제 이 책을 읽고 이제 기본적인 어떤 아주 독해력은 생기겠지만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가, 능숙한 독자로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긴 하겠지만, 결국은 이 책을 나중에 열심히 한번 또 공부를 한번 해보길 바래. 너무 책 장수가 안 나갔지? 근데 이 책은 내 책 앞에 이제 써놨지만 이 책 인쇄를 전부 기부하기로 한 책이야. 근데 이 책 더 많이 팔린다고 나에게 큰 금전적 이득이란 게 거의 없어. 나도 이걸 원고도 블로그에 웬만큼 공개해주기도 했고, 많이 보고 대한민국에 이런 책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책이니까 많이 보고 공부할 수 있길 바랄게.